주말 저녁의 강씨 저택 식탁은 언제나처럼 보이지 않는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수현은 시어머니 강희정 여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남편 강지훈은 그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렇듯 안절부절 못하며 신문만 뒤적이고 있었다. 수연과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이 숨막히는 저녁 식사 풍경은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다. 아직 멀었느냐. 사람이 밥대를 넘기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서 일이 꿈을 대는 게야. 강 여사의 가시 돋친 목소리가 수연의 등 뒤에 꽂혔다. 수연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잣죽 먼저 내어드릴까요? 됐다. 입맛도 없는 걸. 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수연의 노력을 무시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수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귀한 아들 지훈의 배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사사건건 수연의 행동을 트집 잡아 못마땅해 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강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누가? 잠시 후 가정부가 조금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오유라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시라고 했다고. 오유라, 수연과 지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오유라는 지훈의 전처였다. 5년 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강 여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수연은 알고 있었다. 강 여사는 유라의 집안이 자신의 가문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며 탐탁지 않아 했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이 집에, 그것도 강 여사가 직접 불렀다고. 수연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강 여사가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고, 우리 유라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잠시 후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오유라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이혼 전보다 더 세련되고 당당해진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유라는 강 여사의 손을 잡고 살갑게 인사했다. 강 여사는 마치 친딸을 만난 것처럼 그녀를 방였다. 죄송하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서 이리 와 앉아라. 지훈이 너도 오랜만에 유라 보니 반갑지. 강 여사는 아들에게 눈짓하며 유라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지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유라에게 마지못해 인사했고 유라는 그런 지훈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강 여사는 왜 갑자기 전 며느리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일까? 유라야, 너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은 잘 돼가지. 역시 넌 뭘 해도 야무지게 잘 해낼 줄 알았다니까. 강 여사는 수연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유라에게만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다. 네, 어머님 덕분에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자리도 빨리 잡았어요. 유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은근히 수연을 향해 있었다. 마치 네가 아무리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해도 어머님은 나를 더 아끼신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강 여사는 수연이 만든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유라가 가져온 반찬들만 연신 칭찬하며 먹었다. 지훈은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쩔쩔맸고 유라는 강하니 수연을 향해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미소를 보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실 때 강 여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수현아, 내가 오늘 유라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유라가 당분간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다. 유라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했다. 빈방도 많은데 어떠냐? 안 될 이유라도 있느냐? 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강압이 실려 있었다. 지훈이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하지만 그건 좀... 유라 씨도 불편할 테고 수연 씨도. 넌 가만히 있어. 강 여사가 지훈의 말을 매섭게 잘랐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유라가 왜 불편해?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안 그러냐, 유라야. 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걸요.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하며 강 여사의 팔에 기댔다. 수현은 기가 막혔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 여사는 전 며느리를 끌어들여 자신을 이 집에서 몰아내려는 속셈인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머니의 폭거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수현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녀는 영원히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깊은 침묵 끝에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오유라 씨, 당분간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강 여사와 유라는 물론 지훈까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수연이 반발하거나 최소한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대신 수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저도 어머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강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부탁 말이냐?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일은 제가 어머님과 오유라 씨, 그리고 남편 강지훈 씨와 공평하게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공간과 제 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녀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강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 물론 그렇게 해야지. 내 말대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 안 그러냐, 유라야, 내 어머님. 당연하죠. 유라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그녀 역시 당황한 듯했다. 그날 밤 오유라는 강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과거 그녀가 사용했던 방에 짐을 풀었다. 집 안에는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정원처럼 그녀의 앞날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투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불러들인 과거의 망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 수연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방역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오유라가 강씨 저택에 발을 들인 다음 날부터 김수연의 삶은 보이지 않는 칼날들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워졌다. 강희정 여사는 노골적으로 유라를 싸고 돌았고 수연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그들의 교묘한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유라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굴비구이다. 어서 많이 먹으렴. 수연이 너는 이런 거 잘 못 먹지. 입맛도 촌스러워서. 강 여사는 유라의 접시에 가장 큰 굴비를 올려주며 수연을 깎아내렸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도 굴비 좋아해요. 수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강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너도 유라가 있을 때가 밥상도 더 풍성하고 좋았지. 저 애는 맨날 풀만 먹고 사니 내 건강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강 여사는 아들을 향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밥을 깨작거렸다. 그의 무력한 모습은 수연의 가슴에 또 하나의 비수를 꽂는 듯했다. 오유라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강 여사의 모든 말에 맞장구를 치며 수연을 은근히 무시했고 때로는 순진한 얼굴로 수연 씨,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살림은 좀 서툴러서. 그래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수연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자연스러웠다. 강 여사는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수연의 개인적인 일까지 유라와 상의하기 시작했다. 유라야, 이번 주말에 있을 가족 모임 때 수연이한테 무슨 옷을 입히면 좋겠니? 쟤는 통 옷 입는 센스가 없어서 말이야. 혹은 수연이 너는 손님 맞이 같은 건 영 소질이 없으니 이번 손님 접대는 유라 네가 좀 맡아주렴. 하며 수연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집에 방문할 때면 강 여사는 마치 유라가 현재 며느리인 것처럼 소개하며 그녀를 치켜세웠고 수연에 대해서는 몸이 좀 약해서 혹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요라며 은근히 흠을 잡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수연을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는 시선을 보냈다. 수현은 이 모든 모욕과 냉대를 겉으로는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강 여사의 말에 토를 달거나 유라와 다투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냉철한 이성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분석하며 방역의 기회를 노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수현은 밤 시간을 이용해 오유라와 강희정 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강 여사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보안이 철저한 익명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사실 수연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촉망받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했던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결혼과 함께 평범한 주부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결코 녹슬지 않았다. 먼저 오율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운영한다는 패션 사업체의 재정 상태, 최근 그녀의 행적, 그리고 지훈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표면적으로 유라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수연은 그녀의 사업체 자금 흐름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훈과의 이혼 역시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유라의 복잡한 남자 문제와 사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서들을 찾아냈다. 어쩌면 유라는 강 여사에게 이용당하는 동시에 그녀 자신도 무언가를 노리고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은 강희정 여사였다. 수연은 강 여사가 대한그룹의 회장 부인이자 안주인으로서 누리는 화려한 삶이면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재무제표와 주식거래 내역,
그리고 강 여사 명의로 된 부동산 및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했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수연은 강 여사가 몇 년 전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했고 사용처 역시 묘연했다. 또한 강 여사가 특정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기록도 발견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 여사는 물론 대항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수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무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증거는 더 확실해야 했고 방역의 타이밍은 완벽해야 했다. 며칠 후 강 여사는 집안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유라는 마치 자신이 안주인인 양 손님들을 맞이하며 강 여사의 옆을 지켰다. 수현은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손님들에게 차를 나르는 역할만 맡겨줬다. 수현 씨,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들 기다리시는 거 안 보여요. 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수연에게 면박을 주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지금은 마음껏 비웃어도 너희들의 그 오만한 웃음이 곧 절망의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바자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수연은 강 여사의 서재에 잠시 들를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재빨리 강 여사의 컴퓨터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소형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강 여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이메일 기록을 자동으로 복사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 분 후 수연은 태연한 얼굴로 USB를 회수하여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USB 속 내용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강 여사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과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수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보이지 않는 칼날들은 이제 그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적들을 향하고 있었다. 계산된 인내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곧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을 터였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할 것이었다. 강희정 여사의 컴퓨터에서 빼낸 비밀 자료들은 김수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 여사가 그토록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유라는 정말 강 여사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조각일까? 수현은 낮에는 시어머니와 오유라의 교묘한 괴롭힘을 견뎌내며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했지만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은밀하게 조사를 이어갔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오유라와 남편 강지훈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혼 사유로 옮겨가고 있었다. 오유라는 저택에 들어온 이후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수연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강 여사는 그런 유라의 모든 행동을 눈감아 주었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했다. 지훈은 여전히 어머니와 유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수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수현은 먼저 지훈과 유라의 이혼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첨부된 합의서 내용 중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 조건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유라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순순히 이혼에 합의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처럼 사치스럽고 야망 있는 여자가 그렇게 쉽게 물러났다는 것이 수연에게는 의문이었다. 수연은 과거 지훈의 서재에서 찾아냈던 낡은 앨범과 편지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 속에는 지훈과 유라가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몇몇 사진들 속 유라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지훈이 유라에게 보낸 편지들 중 몇몇 구절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실망감이 묻어나왔다. 유라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배경을 사랑하는 건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 네 욕심이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훈이 결혼 초기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 편지의 한 구절이었다. 수연은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유라의 욕심.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수현은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해 유라의 과거 행적을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유라의 SNS 계정 이메일, 심지어는 과거 그녀가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록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라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의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지훈과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명의 재력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결혼 역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으며, 대항그룹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 여사와 손을 잡고 지훈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수현은 유라가 강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이메일 몇 통을 찾아냈다. 그 이메일에는 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금을 옮기는 문제나 새로운 투자처 물색과 같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메일들이 오고 간 시점은 놀랍게도 지훈과 유라가 이혼하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라는 강 여사와 함께 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발각되어 이혼당한 것일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 수현은 늦은 밤 거실에서 몰래 술을 마시고 있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유라가 집에 온 이후로 매일 밤 술에 의지해 잠을 청하는 듯했다. 지훈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수연이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지훈은 멍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다 보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한심한지 다 알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자괴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연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가 비록 나약하고 무능한 남편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연민의 대상이었다. 오유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은 엉망이 됐어. 지훈이 괴로운 듯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늘 유라가 내게 과분한 여자라고 했지만 나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돈, 내 배경, 그리고 우리 회사, 그 모든 것을 원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수연은 유라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유라 씨와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려 했어. 내가 그걸 알게 됐고 막으려 했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배신자로 몰았어.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야. 어머니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희정 여사와 오유라는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훈을 기만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했으며 그것이 발각되자 모든 죄를 지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내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강 여사가 유라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어쩌면 과거의 범죄를 함께 은폐하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위함일지도 몰랐다.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히 악독한 시어머니만이 아니었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전처 오유라, 그리고 어쩌면 그들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검은 세력까지도 상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수연의 머릿속에 강 여사의 컴퓨터에서 발견했던 해외 차명 계좌와 불법 정치자금 내역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유라 역시 그 비밀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강 여사와 다시 손을 잡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수현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추측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 집안에 숨겨진 모든 추악한 비밀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어쩌면 지훈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진실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연은 이제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에게서 과거의 진실을 전해 들은 김수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시어머니 강희정은 단순히 악독한 시어머니를 넘어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파렴치한 범죄자였고 오유라는 그 범죄의 공범이자 어쩌면 또 다른 검은 속셈을 숨기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수연은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이 확보한 증거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강 여사의 컴퓨터에서 빼낸 자료들과 지훈이 과거에 남겼던 기록들, 그리고 오유라의 뒷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방역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녀의 탐욕과 그로 인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었다. 해외 차명계좌,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지훈을 희생양 삼아 오유라와 공모했던 회사 자금 횡령. 이 모든 것은 강 여사의 화려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수현은 한 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나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강희정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유라의 진짜 정체와 목적까지도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수연은 대학 시절 해킹 동아리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선배 현재는 유능한 IT 보안 전문가이자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최진혁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확보한 증거들을 암호화된 파일로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최진혁은 수연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과거 그녀가 보여줬던 뛰어난 능력과 정의감을 믿었기에 기꺼이 그녀를 돕기로 약속했다. 그는 수연이 제공한 자료들의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강 여사와 오유라의 또 다른 범죄 혐의들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수연은 강 여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계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 형식을 빌려 언론사에 조금씩 정보를 흘리면서 사회적 파장을 예비했다. 또한 대항그룹의 주주총회가 곧 열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강 여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를 위해 그녀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저택 안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숨막혔다.
강 여사와 오유라는 수연에 침착함 뒤에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녀를 얕보고 괴롭히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수연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구나. 아무래도 이 집 생활이 너랑은 잘 안 맞는 모양이다. 괜히 힘들어하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 강 여사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지만 그 속내는 하루빨리 수연을 이 집에서 내쫓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유라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요, 수연 씨.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훈 씨도 요즘 수연 씨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 혹시 지훈 씨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그녀는 교묘하게 지훈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수연을 자극했다. 수연은 그들의 모든 도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과 방심이 그녀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으며 그들의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후 최진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강 여사의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진 자금 세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그 과정에서 오유라 역시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오유라는 강 여사 몰래 또 다른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강 여사의 약점을 빌미로 대항그룹의 경영권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수현은 오유라의 탐욕과 배신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강 여사와 유라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오유라는 강 여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조커가 될 수도 있었다. 수현은 최진혁에게 오유라가 강 여사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강 여사에게 익명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대항그룹 주주총회 당일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적 대응책까지 마련해 두었다. 마침내 대항그룹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강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주들 앞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 성과를 자랑하며 연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오유라 역시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여 강 여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들은 수연이 어떤 방역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주주총회 중간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대에 선 사람은 바로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희정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유라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현은 그들의 반응을 싸늘하게 지켜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여기 오유라 씨가 강희정 회장님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심지어 그 약점을 이용해 대항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수연이 또 다른 증거들을 공개하자 강 여사는 오유라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배신감과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두 여자 사이에 흐르던 위태로운 동맹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녀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은 이제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한 수는 이미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김수연의 폭탄 선언과 함께 대항그룹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장내에 있던 모든 주주와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취재를 위해 참석했던 기자들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희정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유라가 공모하고 심지어 강 여사의 비자금까지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메가톤급 스캔들이었다. 저것은 모두 거짓이오. 저 여자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란 말이오. 강희정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성을 질렀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극도의 분노와 당혹감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 변호인단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과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강 여사의 지시가 담긴 내부 문건들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유라 역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울먹이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저 강희정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수연이 공개한 그녀의 차명 계좌 내역과 강 여사와의 비밀 대화 녹취는 그녀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만천에 드러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충실한 공범이었으며 동시에 강 여사의 뒤통수를 치려 했던 교활한 배신자이기도 했다. 주주들은 분노에 차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희정은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라. 검찰은 즉각 강희정과 오유라를 구속 수사하라. 대항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져라. 고함과 비난이 빗발쳤다. 대항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증권거래소는 잠시 후 대항그룹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 조치를 발동했다. 김수현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변호인단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대항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 안건들을 상정했다. 그것은 바로 강희정 회장의 해임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다. 수연이 그동안 비밀리에 확보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은 그녀의 안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강지훈은 주주총회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 전처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얕보았던 아내 김수연의 무서운 방역. 그는 마치 한편의 잔혹한 연극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휩싸였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김수연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강희정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황급히 주주총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희정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희정 여사는 결국 참았던 분노와 절망을 터뜨리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 모든 것은 김수연 저 계집애의 음모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단호한 제지에 의해 힘없이 제압당했다. 오유라 역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의 여왕 강희정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주주총회는 김수연이 제안한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여 대항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김수연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회사의 안정과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다. 대항그룹뿐만 아니라 강희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스캔들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김수현의 용기 있는 행동과 강희정 일가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불의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며칠 후 김수현은 최진혁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현 씨.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최진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수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진혁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이 도와줬겠죠. 그녀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앞으로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강희정이라는 거대한 악은 제거했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부조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요. 나는 그것들을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독단과 전처의 계략이 난무했던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는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김수현이 쏘아올린 한 방은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몰락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김수현이 대한그룹 주주총회에서 강희정 회장과 오유라의 비리를 폭로한 다음 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강희정 일가에 대한 분노와 김수현의 용기에 대한 찬사로 들끓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검찰은 김수현이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즉각 강희정 회장과 오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강희정과 그녀의 화려한 공범 오유라는 그렇게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강희정의 개인 자산은 물론 그녀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모든 재산 역시 검찰에 의해 동결되었다. 강희정은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보려 발버둥 쳤다. 그녀는 김수현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고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수현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했으며 특히 강희정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편에 서려 했던 정치인들은 오히려 불똥이 튈까 두려워 서둘러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유라 역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변호사에게 모든 죄를 강희정에게 떠넘기려 시도했지만 그녀가 강희정의 비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대한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녀는 강희정의 공범이자 동시에 또 다른 탐욕에 눈이 먼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큰 충격 속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전처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무능했으며 그리고 아내였던 김수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발걸음으로 김수현을 찾아갔다. 그는 수현의 집무실이 된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문을 두드렸다. 수현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죠? 강지훈 씨, 수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 느껴졌다.
지우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연 씨,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다만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서 왔어. 그는 과거 어머니의 악행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 수연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무심함, 그리고 오유라의 거짓된 유혹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두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죄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의 사죄 잘 들었어요, 강지훈 씨. 한참 후에야 수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앞으로라도 당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대한그룹은 이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될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남긴 부패의 고리는 모두 끊어낼 생각이고요. 당신이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 회사를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 몫이지만 수연의 말은 지훈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편 강희정과 오율에 대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수연과 최진혁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는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폭로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희정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수연을 모함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이미지만 더욱 추락할 뿐이었다. 몇 달 후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희정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오유라 역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돈과 권력은 결국 그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이끌었을 뿐이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처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김수연이 일으킨 폭풍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단면을 들춰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수연은 결코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강희정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그룹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 세상은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강지훈이 아닌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또 다른 그 사람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을 터였다. 이 부분은 이전 스토리의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연에 숨겨진 과거 예컨대 해커 시절의 동료나 멘토 등 그녀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인물을 암시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린 결말의 여지를 남깁니다. 혹은 그녀가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강희정과 오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자들의 처참한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해 보였다. 대항그룹은 김수현이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과 새로운 전문 경영진의 합류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패의 고리는 끊어졌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김수현은 대항그룹의 경영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집안의 며느리도 대항그룹의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김수현 그 자체로 당당하게 세상에 섰다. 몇 달 후 수현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희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뻣뻣하고 형식적인 문체였지만 그 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듯한 희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수현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전히 자신의 몰락을 수현의 탓으로 돌리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변명만이 가득했다. 수현은 편지를 읽고 난 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강희정의 사죄는 너무나도 때늦었고 공허했다. 그녀에게는 강희정을 용서할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법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만 그녀는 강희정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이 강희정 스스로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일 터였다. 강지훈은 어머니와 전처의 몰락 이후 한동안 깊은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방황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의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항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과거 어머니가 저질렀던 과오를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세상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가끔씩 수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수연은 그런 그를 멀리서나마 응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로 남아있었다. 김수연은 자신의 전공이었던 IT 기술과 과거 화이트 해커로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곧 업계의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 최진혁이 함께했다. 그는 수연의 사업 파트너이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오빠처럼 그녀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임에는 틀림없었다. 이 부분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열린 결말로 수연의 완전한 행복과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1년 후 가을 김수연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신제품 발표회 무대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지만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쳐 흘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청중들에게 화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도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당당한 리더이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기업가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처럼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시련은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신념이 들려 있었으니까. 김수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여성의 용기 있는 투쟁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질 빛나는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